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탄핵 반대 청원도 법사위와 청원 소위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이제 국힘당은 탄핵 청원 심사가 위법이라 주장하지 못하겠지요. 한편 탄핵 반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니 병합해서 잘 따져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국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저희는 공평하게 탄핵 반대 청원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필요하면 청문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증언이나 전문가 진술을 듣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인 국회 제123조 4항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첫째,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둘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셋째,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19일, 26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도 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위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측으로 보면 호재 아닙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26일 개최됩니다. 탄핵 청문회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버스 지난 뒤 손든다고 이미 출발한 열차에 주먹질하고 욕한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괜한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합시다.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고 억지 주장하지 말고 세상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삽시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대 청원의 내용이 빵 터지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는데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이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수출 강국, 창업대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분야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구현과 국익 외교를 펼치며 튼튼한 안보와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으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경제, 교육, 노동, 연금, 과학, 외교, 국방 등 그야말로 폭망의 국정을 모두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청원이 과연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되는 청원이냐 이거지요. 이 청원이 국힘 서울시 의원이 청원한 것으로 보아
이제 탄핵 시작이라는 국힘의 백드롭처럼 또 한 번 자폭을 하는 것입니까? 정청래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어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되어 앞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그럼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19일, 26일 이틀간 열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2차례 추진하겠습니다.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힘이 이러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비로소 경제가 삽니다. 민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 정책입니다. 상대를 억제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국제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해서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비전,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고 삶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이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될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 체제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등 우리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국가 공동체가 함께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 바람, 햇빛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활성화해서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 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이자 주권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권을 해도 이상이 없을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미 집권 플랜을 준비 중이라는 김민석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도전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함께 의논할 때 이 대표께서 시종일관 강조한 포인트는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실종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리라 느꼈습니다. 노동의 축소와 인공지능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로의 질적 변화에 대처해 분배뿐 아닌 성장을 통해 기본 사회를 이루자는 이재명 신성장론은 절벽에서 희망을 만들자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시대의 광통신고속도로를 잇는 국가 전략이 될 것입니다. CDO 신설을 통한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구현은 당원 주권의 화두를 한 단계 높여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단 한 번도 언급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시대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준비한 배경에는 국민의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어내겠다는 더 큰 결계와 책임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께 희망을 드릴 철저한 집권 준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당장 윤석열 정권이 하야를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을 흔들어 다시 시작할 거대한 민중의 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희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